안녕하세요, 강병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특별한 차를 맞이하기 위해서 멀리 독일까지 날아왔습니다. 타이칸의 형제 모델이 전기 스포츠카의 능력에 오프로드의 주행 성능까지 더한 정말 다재다능한 올라운더로서 데뷔를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크로스 투리스모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독일의 국도가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직도 이 차의 이름이 정확하게 입에 잘 붙지가 않아요. 그란 투리스모 혹은 뭐 그랜드 투어러라고 불리우던 그 투리스모란 이름 앞에 그랜드가 아니라 크로스를 붙였습니다. 크로스오버의 바로 그 크로스죠. 그래서 이 차량이 타이칸과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이 차가 주는 어떤 주행 질감은 예상외로 차이가 좀 납니다. 확실히 크로스 투리스모가 기존의 타이칸과 다른 점은 하체 감각이에요. 에어 서스펜션의 세팅, 그리고 또 달라진 지상고, 그리고 또 약간은 더 여유로워진 것 같은 서스펜션의 스트로크 덕분에 기존의 타이칸이 아주 단단하게 스포츠카 필링을 주는 것처럼 조여져 있는 그런 성향이었다면 이 크로스 투리스모는 진짜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든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편안한 안락감을 쉽게 느끼게 해줍니다. 스포츠 모드로 심지어 변화를 줘도 분명 댐퍼가 단단해진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여전히 비단결 같은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포르쉐의 이 PASM 스포츠 모드랑은 결이 완전히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편하고 럭셔리한 느낌마저 줍니다. 이제 이런 와인딩 코너에 들어가니까 사륜 조향 시스템이 이 커다란 덩치를 사뿐사뿐 엉덩이를 돌려주는 거를 오롯이 느낄 수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가 얼마나 안락하냐면 매일같이 공도에서 타실 땐 스포츠 모드로 놓고 그냥 쓰세요라고 제가 얘기해도 될 정도로 편하네요. 스포츠 모드가 이렇게 편하는데 왜 노멀 모드를 쓰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거든요. 사실 이 차의 공차 중량은 정말 적지 않은 무게입니다. 뭐 딘 기준으로 봐도 2.4톤을 살짝 넘기고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2.4톤 후반대의 무게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존의 타이칸보다는 체면적 자체도 더 넓어졌어요. 실제로 이 차를 기계식 세차장에다가 조금 전에 넣어봤는데 양쪽에 요만큼만 딱 남을 정도로 엄청난 폭이었습니다. 그 세차장이 대형 밴들, 상용차들도 들어가는 기계식 세차장이었거든요. 아무래도 타이칸보다는 구성 요소가 조금은 넓어졌기 때문에 무게면에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터보 S의 파워트레인에서는 지금 2.4톤을 훌쩍 넘어가는 무게라는 거를 느끼기는 어려워요. 밟으면 나갑니다. 심지어 꽤나 횡지를 받는 코너에서도 이 차의 무게를 선뜻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 차의 무게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거는 정말 하드하게 급제동을 할 때예요. 그때는 비로소 이 차가 2톤이 넘는 무게였구나 라는 거를 좀 실감하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에는 이 차의 무게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런 급격한 기동에서는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정말 사뿐사뿐하게 순간 이동을 하면서 이 앞쪽에 있는 노즈가 위치를 바꾸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와, 레인지 모드에 두고서 똑같이 스티어링을 급격하게 기동을 해보면 느낌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날카롭게 바꿔주는 이 역할은 단순히 타이어와 서스펜션만의 역할이 아니라 모터의 토크 벡터링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파워트레인의 특성을 이용해서도 차의 방향을 바꾸는데 적극적으로 기여를 한다는 점이 포인트겠죠. 크로스 투리스모의 최대 토크는 107kg가 넘습니다. 들리세요? 정말 강하게 가속을 걸면 그 기어들이 이기기기 하면서 올라가는 이 약간의 그 뭘까요? 약간의 그 맥락시가 있는지 약간 거기서 오는 그 흔들리는 파워트레인의 강한 토크를 걸었을 때 그 기어들이 살짝 흔들흔들하면서 순식간에 가속을 붙여나가는 이 소리도 매력적이에요. 자, 갑니다. 런치 발사!
자, 2.9초. 제로 200은 얼마일까요? 10.26초. 지금 제로 100이 2.9초가 계측기에 기록이 됐는데, 사실 저 기록은 약 230kg 정도 되는 무게의 성인 3명과 저희 촬영 장비 20kg 정도가 실려 있는 상태에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2.9초, 여전히 2초대이기는 합니다만은 짐이 없는 상태에서 성인 2명이 탔을 때 저희가 찍어본 베스트 기록은 2.7초대, 2.7초대를 기록을 했어요. 2.9초는 사실 포르쉐가 제조사가 발표했었던 그 스펙의 수치 그대로입니다. 이 정도의 가혹 조건을 했을 때에도 제조사 발표 스펙이 나온다라는 거 굉장히 인상적이죠. 타이칸 터보 S 크로스 투리스모 함께 아우토반에 올랐고요. 저희는 A95라고 하는 아우토반에 올라가 있는데, 일단 가볍게 원풀기로 200 정도로 한번 달려보고요. 근데 진짜 편하다, 그죠? 200에서 추월 가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 셋. 와. 고프로 떨어져도 나 몰라. 250. 자, 재원상 250이 리밋이 걸려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약간 더 오차를 줘서 GPS 상으로 250을 맞춰내죠. 계기판 상으로는 259, GPS로 252에서 251 정도를 기록을 합니다. 정말 칼같이 이 계기판 속도가 아니라 실차 속도 기준으로 250의 약속을 지켜냈네요. 근데 240, 250으로 지금 이렇게 롱턴 코너를 도는 과정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냥 편하네요. 한 손으로 손을 잡아도 될 정도로.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250으로 계속 크루징을 할 때 배터리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실 그런데 1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34도에서 시작했던 배터리의 온도는 35도 정도에서 평온하게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이 에어 서스펜션이 가장 단단한 모드로 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댐퍼가 올라가 있어도 이게 거의 2톤이 넘는 차체에서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차체이다 보니까 통통 튄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요철들을 그냥 다 평평하게 깔아 뭉개고 지나간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더 강해요. 그래서 스포츠 플러스도 초고속 주행에서의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노멀로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230 정도인데 어떤 모드에 놔도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요철을 크게 한번 치고 지나갈 때는 확실히 여유가 좀 더 있네요. 노멀 모드로 놓으면 정말 그냥 고급 대형 세단의 느낌처럼 크루징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배터리 온도를 이제 37도까지 올렸습니다. 저희 몇 분째 계속 평속 200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치, 이렇게 달려야지 독일까지 온 보람이 있는 거죠. 자, 저는 그래블 모드에 놓고 지금 오프로드를 찾아서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 차는 차고도 어느 정도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깊숙이 자연 속으로 다가갈 때에도 배기가스를 전혀 내뿜지 않죠. 험로 주파력이요? 이 차의 최대 토크를 그새 잊으셨나요? 이 차의 최대 토크는 107.1kg 후스미터에 달합니다. 그것도 극저회전 구간에서 즉각적으로 토크를 뽑아낼 수 있는 전기 모터잖아요. 사륜구동, 차고 조절식 에어 서스펜션, 막강한 토크, 이 세 가지가 모였고 기동성을 위한 사륜 조향까지 더해줬으니까 사실 이 차는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꽤 괜찮은 오프로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오히려 오프로드에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토크가 강해서 아주 예민하게 느린 속도로 토크를 컨트롤하려면은 굉장히 좀 숙달된 드라이버여야 한다는 점, 이 정도? 자,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의 디자인 변화입니다. 기존에 있는 타이칸과 가장 많은 차이점이 보여지는 건 바로 이 측면 프로파일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 지붕선의 변화인데요. 기존의 타이칸은 쿠페 스타일, 특히 911처럼 바로
최고점에 올라갔다가 트렁크 리드 쪽으로 쭉 내려가는 스타일이었지만 크루즈 투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의 평평하게 나란한 높이를 가지면서 2열의 헤드룸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적재 공간의 부피도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다 상향 이동시킨 그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쪽의 라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아래쪽의 라인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 타이칸에 비해서 더 높아진 지상고입니다. 기존의 타이칸 대비해서 약 20mm 정도 위쪽으로 끌어올려진 최저 지상고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사실 그래블 모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10mm를 더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차고 조절 기능을 이용해서 오프로드 주파력을 한껏 높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좀 더 오프로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흙이나 작은 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그런 형태로 좀 강인한 형태의 이 사이드 도어 스커트가 길게 빠져 있고요. 이 공기 유도 채널은 이쪽 휘라치가 끝나는 이 부분에서 앞도어가 시작되는 이곳까지도 다시 한번 연결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은 다시 한번 뒤쪽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뒷도어의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새끼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베인이 생겨 있고요. 그리고 뒤쪽 범퍼의 코너 쪽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면에 에어 커튼이 들어오는 거는 기존의 타이칸과 동일하지만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휠 아치를 감싸고 있는 이 새로운 블랙 글로스 컬러의 클래딩, 이 부분은 기존의 타이칸과 확실하게 좀 다른 느낌을 주는 부분이죠. 뭔가 좀 더 터프하고 조금 더 험난한 길을 잘 갈 수 있게끔 해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이런 클래딩의 투톤 컬러 배합으로 새롭게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휠의 디자인 역시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쏙 드는 디자인입니다. 뭔가 알루미늄을 통째로 그냥 덩어리를 깎아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되게 강인한 질감이 느껴지거든요. 특히 이 메인 스포크는 굵게 빼고 이 옆쪽에 있는 이 작은 스포크들은 아주 얇게 그렇지만 꽤나 묵직한 느낌을 주는 형태로 뽑아냈기 때문에 전기차라고 해서 꽉 막혀있는 그런 디자인을 벗어나서 아주 강인한 느낌과 또 이제 뭔가 오프로드에 더 걸맞는 그런 이미지들을 잘 만들어주는 휠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엔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PCB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려 10 피스턴입니다. 5개가 양쪽에서 420mm의 카본 세라믹 디스크를 꽉 물어쥐는, 정말 이 엄청난 크기의 이 21인치 휠을 거의 가득 채우는 직경의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 대비해서 수직 하중으로 걸리는 이 부담해야 되는 이 하중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 걸맞는 새로운 어떤 케이스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피제로에서 전기차 전용으로 타이칸의 515 공급하고 있는 새로운 피제로 타이어도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뒤쪽의 디자인도 굉장히 큰 변화를 거쳤습니다. 기존의 타이칸은 완전한 쿠페형, 그리고 타이칸의 투리스모 모델, 크로스 투리스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완연한 외건형 스타일로 변화를 꾀했습니다. 타이칸에 비하면 약간은 더 일어서 있는 그런 형태의 뒷유리 각도이긴 하지만 여전히 외건의 디자인 중에서는 그래도 꽤나 날렵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런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가변 형태로 속도가 빨라지면 올라오던 그런 가변형 스포일러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위쪽에는 고정익 하나만 두고 아래쪽에는 일반 알루미늄 패널로 전부 다 덮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 타이칸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이 광선검 같은 이 미등 LED 테일파이프가 쭉 그어지는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범퍼 하단부의 디자인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디퓨저 형태의 느낌을 주면서 조금 더 오프로드의 강인한 느낌을 주는 돌출 형태의 그런 하단부 페이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퓨저 자체는 사실 지상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은 그 기능적인 면보다는 스타일링적인 그런 어떤 어필을 위해서 좀 더 가다듬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해도 바로 이 트렁크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타이칸이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위쪽에 있는 상단 커버를 떼어내게 되면
위쪽으로도 적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간이 생겨났고 이제 400리터 넘는 그런 규격의 부피를 갖추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의 트렁크 공간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를 이제 비로소 갖추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 쪽도 기존의 타이칸에서 그렇게 많은 변화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후드 쪽이나 이 양쪽에 있는 윙의 커브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헤드램프도 기존의 타이칸을 물려받은 형태입니다. 다만 약간의 변화가 보이는 곳은 이제 이 하단부의 범퍼의 페이셔 부분이거든요. 아래쪽에 투톤 형태로 들어가 있고, 재밌는 거는 이렇게 범퍼 양쪽 끝에 살짝 카나드 같은 느낌으로 돌출되어서 이 사이로 손가락 하나 정도 공기가 흐를 수 있게끔 채널을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들이 앞쪽에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범퍼의 이 중앙 하단부에는 한쪽에는 앞차와의 거리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야간에 불빛이 없는 곳에서도 나이트 비전을 실행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자그마한 렌즈가 좌우에 대칭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칸 크루즈 투리스모의 인테리어는 사실상 기존의 타이칸과 차이점은 없습니다. 기존 타이칸에서 누릴 수 있는 옵션의 제공을 그대로 다 따르고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기존 타이칸에서 제가 찾지 못했던 차이점은요, 바로 이 아래쪽에 그래블 모드라고 하는 스위치가 하나 추가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드라이브 모드 변경 스위치가 여기 운전대 위에 올라와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래블 모드도 여기에다가 같이 통합을 시켜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블 모드를 누르게 되면 주행 모드는 이제 그래블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그에 맞게끔 차고가 변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다시 여기에서 아무 이 다른 모드로 돌아가는 이 로터리 스위치를 돌리게 되면은 해당 모드로 바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스위치랑 그래블 모드의 스위치가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될 만한 어떤 타당한 이유는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있는 차와 없는 차 때문에 뭐 이렇게 스위치를 좀 따로 나눠 쓴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타이칸 크루즈 투리스모의 뒷자리입니다. 확실히 기존의 타이칸하고 정말 공간감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 머리 위쪽으로 이제 아주 넉넉한 공간이 생겼어요. 그냥 루프도 아니고 이 완전한 고정 형태의 유리 루프를 이 2열 헤드룸보다 더 뒤쪽까지 길게 뽑아냈습니다. 이 유리 있는 부분은 이 내장재 라이너도 없기 때문에 머리 공간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서 정말 넓게 튀어 있고요. 또 게다가 채광이 되고 바깥쪽이 정말 유리가 없이 그냥 컴포터블을 타고 있는 것처럼 열려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개방감은 진짜 끝내줍니다. 이렇게 숲이 울창하고 정말 키가 엄청 큰 나무들 밑에 차를 세워놨는데요, 주라기 공원 같아요. 2열을 위한 공조장치 시스템도 완전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럭셔리한 느낌을 좀 충분히 자아내주고 있어요. 특히 이 풍향을 조절하는 이 각도 조절 스위치도 모두 다 터치 방식으로 끌어놔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람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뭐 사실 꼭 필요한가 라고 묻는다면은 뭐 필요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있으면 굉장히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타이칸 터보 S 크루즈 투리스모와 함께 독일의 아우토반 그리고 비포장도로 또 재미있는 와인딩 로드들을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겠지만 이미 이 타이칸 터보 S를 통해서 전기 스포츠카의 어떤 새로운 성능의 장르를 포르쉐가 소개하는 데 충분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되고요. 이번 크루즈 투리스모의 등장을 통해서 새롭게 더 깨닫게 된 부분은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 전기 스포츠카 시장 역시 기존의 내연기관 대 전기,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 안에서도 좀 더 풍성하게 각각의 고유한 장르들이 분리되어 나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변화의 시작을 이 차를 통해서 느껴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다양한 장르의 전기차가 나오게 될까요? 그리고 또 포르쉐는 이 전기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더 얼마나 재미있는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